난간에 좀 써주세요. 이것도 뭐 제가 써야 되는 거죠? 야, 성격 있어요. 고마워요. 야, 이 좋아.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유독 주변 사람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속담들이 많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금묵작, 새도 가지를 가려서 앉는다 등 옛 어른들은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나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아쉽기에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가장 잘 어울리는 5명을 보고 내 자식이 그 사람들처럼 크지 않길 바란다면 내가 더 발전해서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요. 살다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남자를 잘못 만나서 안타까운 행보를 걷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소녀시대로 데뷔하며 차갑고 도도한 이미지로 얼음공주로 이름을 알렸죠. 얇은 미성으로 그룹의 메인 보컬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답니다. 그러다 돌연 아이돌 그룹 탈퇴 사건을 내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더니만 잘 먹고 잘 사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충격적인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데뷔 10년 차를 훌쩍 넘은 소녀시대의 원년 멤버 제시카의 한국을 배신한 뒤 찾아온 처참한 근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오늘의 큰 힘이 됩니다. 악재가 겹쳤습니다.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의 패션 브랜드 블랑앤에클레어 본점이 월세 미납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강제 집행 절차를 받았는데요. 이에 제시카 측은 건물주 측이 먼저 월세 관련 합의 조건을 어겨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블랑앤에클레어에 대한 인도 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로 강제 집행으로도 알려져 있답니다. 심지어 블랑앤에클레어는 월세 미납으로 지난 2021년 12월 입주해 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죠. 이후 지난해 6월 소송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됐지만 최근 블랑앤에클레어가 화해 조건을 어기면서 결국 법원이 인도 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제시카 소속사 코리델 엔터테인먼트는 코로나19로 힘들었을 때 건물주 측의 사정을 밝히며 임대료를 임시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으나 거절당했고 4월 초 영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이후 영업 중지 및 임대 계약 해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시카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타일러 건도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한 홍콩계 투자사가 여러 차례 약속한 기일을 어겨가며 타일러 건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고소한 것이죠. 타일러 건은 채무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면서도 제시카와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답니다. 잠시 제시카가 누구였는지 돌아볼까요? 2007년에 데뷔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는 명실상부 한국의 대표 걸그룹입니다. 소원을 말해봐 등 평소 아이돌 그룹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다 아는 히트곡이 있을 정도로 한국을 포함한 범아시아권에서 정말 잘나가는 국민 걸그룹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시카는 팬들에게 유난히 인기가 많은 멤버였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인기가 한창 시기에 돌연 한국 팬들의 응원과 지지를 배신한 채 중국으로 향하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녀가 주장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사업과 활동 모두에 전념할 수 있음에도 팀에서 퇴출당했다였는데요. 결국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소녀시대 활동에 전념하기보다는 중국에서의 개인 사업에 힘쓰는 쪽을 선택하다 쫓겨나고 말았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말이 있죠. 그녀는 그룹을 탈퇴하는 과정까지도 수많은 논란과 의혹을 남겼습니다. 탈퇴 이전부터 무대에서 안무를 대충하고 행사에 지각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요. 다른 동료들은 이런 그녀에게 내가 더 열심히 한다면 무대가 더 멋질 것 같다라는 등의 예쁜 말로 부탁하기도 했지만 얼음공주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머리가 아팠다라는 핑계만 내놓은 채 말이죠. 탈퇴 논의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잡음이 나오기 시작한 2014년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포장된 사업 확장을 위해 일방적인 탈퇴 의사를 표하다 갑자기 번복하는 등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소속사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자 중국 웨이보로 달려가 회사와 나머지 멤버로부터 오늘부로 저는 더 이상 소녀시대의 멤버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런 통보를 받아 매우 당혹스럽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죠. 상당한 팬과 인기를 누리던 제시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활동하며 사업을 키우겠다 해서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참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다면 가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에서 받은 수많은 사랑과 인연을 모두 외면한 채 중국으로 떠난 제시카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패션 브랜드를 런칭했지만 아까와 같은 결과를 받게 된 것이죠. 이미 자신이 유명한 것은 소녀시대 멤버라는 타이틀 덕이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던 걸까요? 이번 사건 전에도 80억대 채무불이행 소송까지 휘말리는 등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의 활동으로 쌓은 막대한 부와 이미지마저 실추하게 된 것이죠. 그런 제시카는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는지 특단의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중국의 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 아이돌로 다시 데뷔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속담처럼 중국의 유명 언론들과 프로그램 기획자 역시 소녀시대 전 멤버 제시카가 중국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생산해내며 그녀의 중국 진출 현황을 알렸습니다. 제시카가 출연한 승풍파랑적저저라는 프로그램은 큰 뜻을 위해 용감하게 달려가는 누나들이라는 뜻으로 30대 여성 연예인 30명이 모여 서바이벌을 거쳐 5인조 걸그룹으로 재데뷔를 하는 컨셉입니다. 제시카뿐만 아니라 미스 A 출신 페이와 지아가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한국의 프로듀서 노원을 표절했다는 이야기가 많아 논란도 되었답니다.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는 웨이보를 통해 제시카가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전하며 경연자로 참여하는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지 소문만 무성했답니다. 그러다 출연자 명단이 유출됐는데요. 총 58명 중 22번째에 자리한 제시카의 이름이 나오며 마지막까지 그녀를 믿고 응원하는 한국 팬들의 엄청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함께 기재된 그녀의 신상 정보 때문이었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K-팝 걸그룹인 소녀시대의 간판 멤버였던 제시카가 구설에나 휘말려 지내다니. 심지어 한국도 아닌 중국에서 걸그룹으로 재데뷔를 하기 위한 오디션에 출연한다는 것도 속상한데 국적을 조선족이라 표기하니 사람들이 분노한 것인데요. 이는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일입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아시아, 때로는 전 세계 모든 문화의 기원이 중국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 언어, 풍습 등 모든 것이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동북공정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한복이나 김치 등 전 세계 누구나 한국 문화임을 알고 있는 것까지 왜곡해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가장 쉽게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영화와 드라마에 녹여내고 있는 일을 꼽을 수 있고요. 이런 일이 없다면 조선족 표기를 하나의 해프닝으로 이해해줄 수 있을 텐데요. 심지어 그녀는 조선족도 한국인도 아닌 한국계 미국인인데 말이죠. 제시카는 처음에 이런 논란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팬들이 격렬하게 항의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잠잠해지길 기다리다 개인 SNS에 곧 방영될 중국 방송에서의 새로운 모습도 응원해달라라는 글을 작성해 논란을 일축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그녀의 물타기 시도에도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소극적인 대처에 한국 활동 시절 국적을 속인 것이냐는 의혹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소속사는 그제서야 그녀는 중국 조선족이라는 내용은 소속사가 제출한 내용이 절대 아니다. 방송사 측의 조선족 표기는 가짜라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소속사의 주장과는 달리 방송사 역시 자신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는데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바쁜 모습에 중국인들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에 돈 벌러 온 주제에 기분 상한 티를 내는 게 맞냐? 이미 한국 배신하고 왔으면 중국에 충성이라라는 등의 냉소가 전부였죠. 제시카는 부랴부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SNS에 한국이 그립다는 게시글을 업로드하는데요. 물론 많은 화제를 모았고 갑자기 무슨 그리움 타령이야 등의 조롱을 받다가 결국 코멘트를 전면 수정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녀는 계속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태도를 보이며 결국 방송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듯한 연출까지 해내고 말죠. 하지만 그리 좋은 소리는 못 듣고 말았습니다. 동료와 팬, 자신을 빛나게 도와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을 배신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결국 조선족 사건까지 또 일으킨 제시카는 지난해 걸그룹으로 재데뷔를 노리고 있는 시점은 소녀시대의 데뷔 15주년이라는 점에서 묘한 느낌을 주는데요. 우리는 언제쯤 제시카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듣는 날이 올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